자, 31번 문제 할 차례죠. 자, 31번. 다음 중 나사용 패킹으로 냉매 배관에 주로 많이 쓰는 것은 해서 요거 앞에 문제랑 거꾸로 나왔죠. 일산화연, 페인트, 액상 합성수지 요렇게 있죠. 일산화연, 페인트, 액상 합성수지. 자, 요렇게 나사용 패킹으로 냉매 배관에 많이 쓰이는 거 해가지고 얘들이 뭐냐면 액상으로 돼 있죠. 액상으로 돼 있어서 나사 부위에 액으로 딱 뿌려가지고 볼트 너트를 조여버리면은 나중에 딱 굳죠. 굳으면서 그 패킹 역할을 해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일산화연이 되겠고, 자 3번이 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32번 25A 배관용 탄소 강관. 관용 나사산 수는 길이 25.4mm에 대하여 몇 산을 표준으로 하는가? 자, 이것도 좀 외워야 되는 문제인데 15A 하고 20A. 자, 얘들은 14산. 그리고 25A, 32A 얘들은 11산. 자, 이렇게 외우는 문제죠. 요거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 자, 다음 보온재 중 사용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 그리고 반대로 가장 높은 것은 세라믹 파이버. 자, 가장 낮은 것은 스티로폼. 가장 낮은 거, 가장 높은 것은 세라믹 파이버. 이렇게 문제에 잘 나오겠죠? 두 가지.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거. 낮은 거 할 때는 스티로폼이고 높은 거 하면은 세라믹 파이버고요. 자, 그 다음 34번 문제. 전자밸브는 다음 어느 동작에 해당되는가? 전자밸브 솔레노이드 밸브죠. 솔레노이드 밸브인데 요거는 온오프 동작이고, 그 온오프기 때문에 뭐다? 그렇죠, 이위치 제어. 그리고 얘는 무엇에 의해서 작동이 된다? 전류의 자기작용. 그죠?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연관지어서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35번 문제. 스포화 증기에 관한 사항 중 올바른 것은 스포화 증기. 자, 만약에 몰레르 선도를 이렇게 그리면, 자, 요 안에가 스포화 증기 구역이죠. 스포화 증기, 그 습증기죠. 습증기. 한번 보면 1번 가열하면 과열 증기, 포화 증기 순으로 된다. 어느 한 점에서 과열을 하면 어떻게? 우측으로 가죠. 우측으로 가면은 포화 증기선에 대입 뭐가 돼요? 포화 증기가 되죠. 포화 증기. 그럼 포화 증기를 넘어가 버리면 과열 증기. 순서가 맞다 틀리다? 틀렸죠. 바뀌었죠. 자, 다음 2번 스포화 증기를 냉각하면 건조 포화 증기가 된다. 자, 그럼 냉각하면 반대로 가겠죠. 반대로 가면 어떻게? 이 선이 무슨 선이다? 포화 액선이죠. 그럼 포화 액이 되고 관냉각액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건포화 증기가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스포화 증기 중 액체가 차지하는 질량비를 습도라 한다. 자, 이게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대기압하에서 스포화 증기의 온도는, 자, 포화 증기는 무조건 100도씨가 되겠죠. 100도씨. 대기압하에서 물에 끓는 온도죠. 그럼 100도씨가 되겠더라.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 그 다음 36번. 증발 온도가 낮을 때 미치는 영향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틀린 것은. 자, 요렇게 냉동 선도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상적인 사이클. 그러면은 만약에 증발 온도를 떨어뜨렸다.
자, 요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만큼 떨어뜨렸어요. 자, 그럼 한번 본다. 보면은, 자, 냉동 능력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만큼보다 요만큼으로 줄었죠. 냉동 능력은 감소한다. 맞겠죠? 그 다음에 소요 동력은 처음에 이만큼보다 어떻게? 이만큼 늘어났죠. 그러면 감소했으니까 2번이 틀렸겠죠. 2번이 틀렸죠. 그 다음 압축비 증대로 인한 실린더의 과열, 소요 동력이 크니까 압축비 늘어나고, 그 다음 성적 개수의 저하, 냉동 효과가 떨어졌으니까 성적 개수의 저하.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 자, 37번은 제가 이거 무조건 식 외우라 했습니다. 토출량 V는 4분의 파이 D 자승의 ln r 60이죠. 자, 요대로 외우시면 돼요. 요게 직경이 되겠고, 길이, 그 다음에 n 개수, 기통의 개수, rpm 분당 회전수. 그래서 분당 회전수기 때문에 어떻게 60을 곱해주죠. 왜? 이 녀석의 단위는 미터 3승 per hour니까 시간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60으로 바뀐다. 그래서 답이 2번이죠. 2번. 60이 빠졌잖아요. 4번은. 분당 회전수기 때문에 60을 곱해주더라. 4분의 파이 D 자승 LNR 60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다음 38번에 냉동기의 냉동 능력이 24,000kcal/h, 압축 1이 5kcal/kg, 응축 열량이 35kcal/kg이었을 때 무엇을 구하라? 무엇을? 아이고 따가라. 그렇죠. G를 구하라는 거죠. G. kg/h. 요 녀석이 얼마냐를 구하는 건데, 그럼 주어진 조건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려보든가 쓰든가 이렇게 해보면 되죠. 자, 선도 그렸을 때 냉동 능력이 일단 Q가 어떻게? Q가 얼마다? 24,000kcal/h잖아요. 그리고 압축 1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 여기가 5kcal/kg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응축 열량. 자, 여기 위에 거죠. 위에 거. 자, 이만큼이 얼마? 35kcal/kg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냉매 순항량을 구하려면은, 자, 요런 식이 있었죠. 열량 Q는 G 곱하기 델타 H 요런 식이 있었죠. 그러면 냉매 순항량 구하려면은 요 증발기 델타 H 곱하기 G라는 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Q는 나왔고 24,000 나왔고요. 그 다음 우리가 G를 구해야지. G를 구하려니까 G 곱하기 델타 H가 뭐다? 여기 거잖아.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값은 요 구간이란 말이에요. 요 구간. 그럼 요 구간은 어떻게? 이놈 빼기 이놈 하면 되죠. 응축열 빼기 압축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35 빼기 5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G는 치환하면은 내려가니까 2403개 나누기 30이 되겠죠. 30. 그렇게 하면 답이 800 나옵니다. 800. 자,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자, 이제 39번 할 차례 맞나요? 39번 문제. 다음 중 전자밸브를 작동시켜주는 원리 앞에 나왔죠?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3번이 답이 되겠고, 40번 정압식 팽창밸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서, 정압식이기 때문에 뭐가 일정해요? 압력이 일정하죠. 압력이 일정한 팽창밸브가 정압식이다. 그래서 보시면 1번에 부하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냉매 유량을 조절한다. 그 다음에 증발기 내의 압력을 자동적으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단일 냉동 장치에서 냉동 부하의 변동이 적을 때 사용한다. 냉수 브라인 등의 동결을 방지할 때 사용한다 돼 있는데, 1번에 보시면 부하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냉매 유량을 조절한다. 이거는 온도 자동식 팽창밸브입니다. TEV라고 해가지고 1번이 틀렸어요. 나머지 설명은 다 맞는 거고. 자, 그 다음 41번 CA 냉장고도 많이 나옵니다. 첨가물. CA 냉장고는 첨가물. 왠지 CA라는 거 보면 깨끗할 것 같지 않아요?
억지로라도 깨끗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CA 하면 첨가물 돼. 자, 그래서 답이 4번. 자, 그 다음에 42번. 터보 냉동기 용량 제어와 관계없는 것은 터보 냉동기 원심식이죠. 돌아가는 거. 그래서 흡입 가이드베인 조절법 맞고 흡입 가이드베인이라는 거는 요 뭐 펌프를 예로 들면은 만약에 이렇게 펌프가 있다. 그럼 요 베인 입구를 베인이라 그래요. 요걸 축소했다 늘렸다가 요 베인의 조절법이 되겠고 회전수 가감법 원심식이다 보니까 요 회전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다음 클리어런스 증대법 이건 어디서 나온다? 어디서 나온다? 그렇죠. 왕복동식 압축기에 요 탑 클리어런스를 줄이던가 늘리던가 해가지고 조절하는 방법. 그래서 3번이 터보 냉동기가 아니죠. 3번은 왕복동식 압축기에 대한 설명.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냉각 수량 조절법 이것도 맞겠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 43번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전류계 하면 분류기입니다. 전류계 하면 분류기. 전압계 하면 뒤에 나와요. 전압계 하면은 배율기. 전류계는 분류기. 전압계는 배율기. 자, 그렇게 가끔씩 섞여서 나오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전류계는 분류기, 전압계는 배율기. 거기 43번 문제 보시면 1번은 배율기 돼 있고 2번은 분류기 돼 있잖아요. 그 요 보기는 같고 문제가 어떻게 돼? 전압계로 바뀐다고. 전류기가 아니고 전압계로 바뀐다고. 요거 속는 사람 많아요. 내가 봤던 문제 틀렸어요. 자세히 보면 알거든. 전압계, 전류기 이렇게 바뀌어 있겠죠. 문제가. 자, 그 다음에 43번 44번 이원 냉동 장치에서는 고온 측과 저온 측에 서로 다른 냉매를 사용한다. 다음 중 저온 측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냉매는 자, 이것도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죠. R13 에탄에틸 13 에탄에틸 13 에탄에틸 13 에탄에틸 저온 측 13 에탄에틸. 자, 그 다음 45번 저온을 얻기 위해 2단 압축을 했을 때 장점 성적 개수가 향상된다. 당연하겠죠. 1번이 답이죠. 2단 압축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적 개수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건데 뭐 설비비가 적게 든다. 압축기가 2개인데 설비비가 적게 들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최저교율이 저하한다. 성적 개수 높아지면 최저교율 증가하겠죠. 그 다음 증발압력이 높아진다. 이것 떨어뜨리려고 2단 압축하는 거죠. 그래서 증발압력도 낮아진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 한 가지. 압축비가 외워야 됩니다. 6 이상일 때 2단 압축 채용. 2단 압축 채용. 이 채가 아닌가? 이 채인가? 선생님, 뭐 압축비 하는 6하는 저기 필수도는 6개나 말하는 아니요. 압축비는 저거잖아요. 여기 선도가 있으면 저단 압력 분해 PL, pH 있으면 저단 압력 분해 pH라고 해가지고 요 압축기의 성적 개수 성적 개수가 일량을 나타내는 게 압축비죠. 압축비. 자, 그 다음에 46번이죠. 양수량 2000리터/민 양정 50m 펌프의 효율이 65%인 펌프의 소요 축동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맨 앞에서 들리는 소리가 골치 아프다는 소리 지금. 자, 골치 아프죠? 자, 일단은 주어진 조건 한번 적어봅니다. 양수량이니까 자, Q 열량으로 쓰기도 하고 양수량 Q라고 쓰기도 하고 G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식에서는 Q라고 쓸게요. Q라고 쓰고 2000 리터/민 열량이 아니고 양수량입니다. Q 양수량 Q. 그 다음 양정 H 높이 50m. 물이 몇 미터 올라갔냐? 50m 올라갔대. 그 다음 펌프의 효율이 100g을 올려야 되는데 얘는 65g밖에 못 올렸어. 그러면 펌프 효율이 이타 C가 펌프니까 P 이타 펌프가 65% 0.65로 표시합니다. 0.65. 자, 요렇게 해놓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펌프의 킬로와트는 펌프일 때 102
분의 RQH였죠. 102분의 RQH. 그리고 축동력을 구해라. 나누기 효율. 해주면 축동력이 된다고 했어요. 자, 요식 하나만 외우면 되죠. 킬로와트일 때, 그 다음 PS일 때 75, HP일 때 76 이렇게 되죠. 이제 기억나죠? 75, 76 적으니까. 자, 그래서 한번 넣어봅니다. 여기서 일단 양정이 2000, 그리고 R은 물의 비중이에요. 물의 비중. 물의 비중은 얼마? 표준이 되니까 1, 물의 비중 1 곱하기 양정 2000. 얘를 세크로 바꿔야 돼. 그럼 얼마를 나눠줘? 60을 나눠준다. 6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H 50m 이렇게 해놓고 이제 됐죠. 그 다음에 102 곱하기 효율 0.65 이렇게 구하면 되죠. 이렇게 해줘 보니까 25.138kW라고 나오네요. 자, 시간만 외우면 어떻게? 문제 3개 다 따라가죠. 102, 75, 76 문제 3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PS일 때, HP일 때. 자, 이렇게 맞출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론 동력일 때는 이 효율이 없고, 축동력, 실제 동력일 때 이 효율이 들어간다. 이 정도 차이점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문제 47번. 송풍기의 축동력 산출 시 필요한 값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자, 식 나왔죠? 식 나왔어요. 축동력 할 때, 자, 식이 나왔어. 그러면 송풍량 Q, 송풍량, 그 다음에 덕트의 단면적 일단 아니고, 전압효율, 효율, 그 다음에 전압력, 높이, 물로 따지면 높이고 송풍기로 따지면 압력, 송풍기 압력. 그래서 틀린 거는 덕트의 단면적 2번이 되겠죠. 2번. 자, 그 다음 48번 문제. 자, 고온수 난방의 특징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자, 틀린 것을 찾으래요. 틀린 거. 1번, 고온수 난방은 증기 난방에 비하여 연료가 절약이 된다. 그쵸? 얘는 왜? 일단 열 용량이 좋잖아요. 열 용량이 좋기 때문에 연료가 좀 절약이 되는 편이고, 그 다음 2번에 고온수 난방 방식의 설계는 일반적인 온수 난방 방식보다 쉽다 돼 있는데, 일반적인 온수보다는 고온수가 설비비가 상식적으로 많이 들겠죠. 온도를 더 높여야 되니까 설비비가 더 비싸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 그 다음 나머지는 뭐 맞는 말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49번. 개별 공조 방식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자, 개별 공조 방식 뭐예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자,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층이 나눠져 있으면 개별 공조 방식, 위에 공조기 설치하고, 이게 메인 공조기죠. 그 다음에 각 층에 어떻게? 각 층에 공조기를 이렇게 설치하죠. 요것도 개별 공조 방식이 되겠고, 우리가 뭐 문제 푸실 때는 제가 뭐 생각하라고 했어요? 문제 풀 때는 그냥 이거 생각하면 돼요. 가정용 에어컨 개별 공조 방식 뭔데? 가정용 에어컨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1번에 설치 및 철거가 간편하죠. 그럼 2번 개별 제어가 당연히 쉽겠지. 리모컨만 까딱까딱 하면 되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에어컨, 그죠? 그 다음에 히트펌프식은 냉난방을 겸할 수 있다. 맞죠? 선도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거 에어컨, 위에 거 뭐 난방기. 그 다음에 실내 유닛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소음과 진동이 있다. 요거는 뭐 맞는 말입니다. 왜?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공조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시끄럽겠죠, 옆방에서.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죠. 2번. 개별 제어인데 개별 제어가 안 된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자, 그 다음 50번 문제. 다음 중 가습기 중 부하 변동의 가습효율 100% 효율 제일 좋다. 전기가습입니다. 효율 제일 좋다.
네가 왓짱이다 하면 증기가스.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는 가장 좋은 거, 가장 낮은 거 두 개가 나오죠. 자, 그래서 증기가습이 답이 되겠고, 자, 그다음 51번 간접난방, 온풍난방 하면은 뭐 생각하라고 했어요? 온풍난방. 온풍기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온풍난방, 온풍기 생각하면은, 자, 실내에 설치된 에어컨 같이 생긴 게 온풍기죠. 따뜻한 바람 나오는 거. 자, 그래서 보면 연소장치, 송풍장치 등이 일체로 되어 있어 설치가 간단하다. 맞죠? 패키지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예열부하가 거의 없으므로 기동시 시간도 짧다. 버튼 누르면 우웅 하면서 바로 뜨거운 바람 나오죠. 그 다음에 방열기기나 배관 등의 시설이 필요 없으므로 설비비가 싸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실내 층고가 높을 경우에도 상하 온도차가 작다 돼 있는데, 막말로 여기 벽에다 온풍기 설치해 놓으면은 저기 뒤에는 어때? 살살 떨고 있죠. 달달달달 떨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여기도 설치하고 저기 앞에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크게 안 어렵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요? 항상 개별 제어, 개별하면 니는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 그리고 온풍난방은 뭐 온풍기, 그 다음 복사난방 뭐 생각을 했어요? 온돌난방. 왜?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대신에 얘는 벽에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쾌감도는 좋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뭐 중앙식은 건물 위에나 아래 하나 설치된 거. 그래서 하나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편하죠. 관리하기가 편한데 대신에 각 층의 온도에 따른 제어가 어렵다는 거죠. 여기는 춥고 여기는 덥고 이런 거를 내가 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앙난방식은. 그래서 얘는 뭐 한 개만 설치되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52번 문제. 증기 보일러 및 온수 온도가 120도를 넘는 온수 보일러에서 최대 연속 증발량보다 많은 치출량을 갖는 경우에 설치해야 할 부속기기는, 그래, 규정된 증발량보다 더 많이 발생이 된대요. 그러면 압력이 어떻게 돼? 올라가겠죠. 올라가니까 뭘 설치해야 된다? 안전밸브. 안전을 위해서 안전밸브 설치해야죠. 자, 그다음 53번. 다음 중 냉난방 부하 계산 시 현열에만 속하는 것은, 자, 잠열과 현열. 잠열을 제가 QL로 나타내고 현열을 QS로 나타내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큰 차이점 뭐다? 현열은 상온, 수분이, 자, 잠열은 수분이 있고 현열은 어떻게? 수분이 없다 라고 했죠. 그 수분이 차이죠. 수분. 얘는 수분이 있고 얘는 수분이 없더라. 그래서 현열, 잠열인데, 자, 그럼 한번 보는 거예요. 냉방부하 시, 냉방부하 계산 시 현열 부하에만 속하는 거. 인체 발생 열량, 사람 몸에 수분 있다 없다? 있죠. 그 다음에 기구 발생 열량. 기구 발생 열량인데 이거는 뭐 가습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기 문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가습기 뭐 이런 거예요. 그 2번 찍어도 답은 답인데 문제에서 답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그렇게 예를 들어야죠. 가습기 생각하시면 되고, 송풍기 발생열, 송풍기는 기계열이죠. 기계부하. 기계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 왜? 송풍기는 실내에 있는 게 아니고 AHU 공조기에 있잖아. 공조기에 여기 설치게 된 게 송풍기죠. 그래서 기계부하가 되더라. 왜? 여기선 실내에 존재하는 현열부하를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 틈새 바람이라는 거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에도 수분이 존재하더라.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54번 문제. 단일 덕트 정풍량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덕트가 하나고 풍량이 일정하다. 그게 단일 덕트 방식이죠. 그래서 보면은 아닌 것은 했으니까 실내 부하가 감소될 경우에 송풍량을 줄여도 실내 공기가 오염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송풍량을 줄인대요.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정풍량 방식이죠. 정풍량 방식. 풍량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할 수가 없는 게 정풍량 방식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죠. 1번이 틀렸고, 2번에 고성능 필터 사용이 가능하다. 맞고, 기계실에 기기류가 집중 설치되므로 운전 보수가 용이하다. 이것도 중앙 방식에 속하니까. 그럼 각실이나 존의 부하 변동에 서로 다른 건물에서는 온습도 불균형이 생기기 쉽다. 풍량만 일정하니까 내 마음대로 조절해 줄 수 없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다. 틀린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55번. 다음 치출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 했는데, 치출이라는 거는 공조기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송풍기에서 공기를 실내로 보내주죠. 그럼 실내로 치출시킨다 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뿜어내는 걸 치출시킨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거. 1차 공기, 치출기로부터 치출된 공기. 자, 여기서 막 나온 공기, 요게 1차 공기. 요게 1차 공기죠. 1차 공기. 그 다음에 2차 공기는 1차 공기로부터 유도되어 운동하는 실내 공기. 여기로 들어간 공기가 2차 공기. 실내 유입된 공기가 2차 공기.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내부 유인 해가지고 치출구의 내부에 실내 공기를 흡입해서 이것과 치출 공기를 혼합하여서 치출하는 작용. 이건 어디서 쓰인다? 요거는 유인 유닛 방식에서 쓰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실내가 이렇게 있으면 유닛입니다. 유닛이고, 여기다가 공기를 불어 넣어줘요. 1차로 들어오는 공기를 유입시키면 여기서 뿜어지는 공기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2차 공기죠. 2차 공기. 뿜어지면서 여기에 뭐가 생긴다? 흡인력이 생기겠죠. 왜? 고속고압으로 뿜어버리잖아요. 고속고압을 뿌리니까 여기 밑에는 흡인력이 생긴다고. 그래서 어떻게? 실내 공기가 유인이 되죠. 실내 공기가 유인이 된다. 유인. 그래서 얘가 뭐다? 유인 유닛 방식. 그래서 요 문제에서 설명한 게 유인 유닛 방식인데, 내부 유인, 치출구의 내부에 실내 공기를 흡입해서 이것을 치출 1차 공기를 혼합해서 치출하는 작용. 맞습니다. 실내에 있는 공기를 유인해가지고 1차 공기랑 이 유인된 공기를 섞어서 2차 공기로 치출하는 방식이죠. 요게 유인 유닛 방식이다. 그 다음 유인비는 보시면은 덕트 단면의 장변을 단변으로 나눈 값 돼 있는데, 유인비를 K라고 하는데, 유인비 K, 얘는 1차 공기분의 1차, 2차 더한 거. 유인비. 그게 뭐냐? 우리가 덕트에서 처음에 얼마만큼의 공기를 넣었더니 어때? 실내에 있는 공기랑 얼마만큼 섞여서 나갔냐? 이게 유인비죠. 유인비. 얼마만큼 유인이 됐냐? 그게 유인비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 4번이라고요? 4번이 틀린 답. 자, 그 다음에 56번. 습공기 절대습도와 그와 동일 온도의 포화 습공기 절대습도와의 비를 나타내며 다니는 퍼센트인 것은 해서, 자, 요거는 답 3번입니다. 외우는 수밖에 없죠. 요런 거는 비교 습도. 자, 그 다음 문제 57번. 불쾌 지수를 구하는 공식으로 옳은 것은, 요것도 답 1번. 답만 알려드리는 거는 외우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58번. 난방 공조에서 실내 온도가 23도씨, 현열량이 4000kcal/h, 풍량이 2400kg/h이며 코일의 출고 온도는 얼마인가? 코일의 출고 온도는 얼마냐? 공조죠, 공조. 난방 공조래요, 난방 공조. 자, 요렇게 그 공조기가 있으면 안에 뭐가 있겠어? 난방일 때는 이게 무슨 코일이에요? 히팅 코일이죠. 그렇죠. 따뜻한 코일.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얼마래? 2400 kg/h
아워의 공기가 유인이 되고 있는 거죠. 들어오고 있는 거죠. 들어오고 있는데 이때 코일의 입구 온도가 23도씨래요. 23도씨. 입구 온도. 자, 여기가 입구 맞잖아요. 통과하기 전에. 그 다음에 현열량.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요 코일의 용량이에요. 코일의 용량이 4000 kcal/h 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풍량 했을 때 코일의 출구 온도 여기, 자, 요 온도를 구하는 거죠. 요 온도, 이 온도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냉동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식 뭐다? Q는 열량 Q는 냉매량 구할 때 우리 G C 델타 T죠. GC 델타 T. 이게 물일 때도 쓸 수 있고 공기일 때도 쓸 수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조냉동은 제가 이것만 외우면은 뭐 한 50%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식으로 그대로 푸는 거예요. 그럼 Q는 얼마? Q는 4000 kcal/h. 4000 kcal/h일 때, 자, 공급되는 공기량, 풍량 2400 kg/h 해가지고 단위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럼 내가 바꿀 거 없는 거예요. 바꿀 필요 없이 2400 kg/h가 되고, 그 다음 공기의 비열은 외우세요. 0.24. 물의 비열은 얼마? 1. 그렇죠. 그건 뭐 까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 이제 생각을 잘해야 돼요. 히팅 코일의 입구가 온도가 높겠어? 출구가 온도가 높겠어? 출구가 온도가 높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요게 좀 잘리네. 자, 온도가 높으니까 앞에 써줘야 되죠. 출구 온도가 높으니까 마이너스 23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 T를 구해보면 T는 넘어가고, 자, 이렇게 되겠죠. 식이 해서 구해보니까 29.94도씨가 나오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건 공기의 비열이죠. 공기의 비열 0.24. 공기의 비열 0.24.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친절하게 2400을 kg/h로 줬죠. kg/h. 근데 어떻게 나와? 미터 삼승 per hour로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그럼 미터 삼승 per hour일 때는 곱하기 1.2 해주면은 kg/h로 바뀝니다. 요거 참고해서 봐두시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나오면 또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9번 문제. 자연환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 송풍기라던가 외기로 이제 빼주는 댐퍼를 안 썼을 때 이제 자연환기인데, 보시면 1번에 자연환기는 실내외의 온도차에 의한 부력과 외기의 풍압에 의한 실내외의 압력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말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연환기에 의한 방의 환기량은 그 방의 바닥 부근과 천장 부근의 공기 온도차에 의해 결정되는데 극기구 및 배기구의 위치는 무관하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극기구와 배기구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왜? 부력차에 의해서 공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뜨거운 공기가 많은 곳에는 위쪽에다가 배기구를 설치해 줘야 되고, 차가운 공기가 많은 곳에서는 밑에다가 배기구를 설치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 되고, 자, 그럼 60번 공조 부하 계산에 있어서 백열등의 1kW당 발생 열량은 해서 뭐 구하는 식은 보시면은 1kWh일 때 1시간당 1kW가 흘렀을 때 공식을 구하는 건데, 요게 일의 열당량으로 나타내면 102kg/m/s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1시간 1hour 곱하기 요거를 어떻게? 세크잖아요. 세크. hour를 세크로 바꿔주면 얼마? 3600 hour가 되는 거죠. 세크 per hour가 되는 거지. 세크 per hour.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세크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의 열당량 427분의 1을 곱해주면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미터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세크 날라가고 킬로그램 미터 날라가죠. 그래서 남는 게 뭐다?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남죠. 그래서 1kWh는 102 곱하기 3600 곱하기 420분의 1을 하면은 860이 나옵니다. 860 킬로칼로리. 그래서 백열 등일 경우, 일반 실내 등일 경우 1kW에 얼마의 열량을 발생하냐? 860 킬로칼로리예요. 근데 형광등, 우리 지금 설치된 형광등은 형광등만 있는 게 아니고 조정기도 있죠. 조정기도 있죠. 그래서 조정기에 발생 열량이 있을 거고 형광등에 발생 열량이 있기 때문에 얘는 원래는 860인데 여기 보정해주면은 1000이 됩니다. 1000. 그래서 일반 조명일 때는 860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고 형광등일 때는 1000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는 거예요. 요걸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외우시면 되죠. 이런 거는 형광등일 때는 1000, 일반 등일 때는 860 해서 오늘 2007년 2회 마저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